지식 한 스푼. 마이 FM 91.3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살다 보면 숱한 일을 겪지만 화를 부르는 것은 알고 보면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당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상황이 절대 호전되지 않을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살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일어나는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자세는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오늘은 엘버트 앨리스의 명언을 전해드렸습니다.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Someday I'm running out of time. I'll see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자기계발 시리즈. 오늘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대하여 탐구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지도력의 도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남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추종자들은 그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갖는 진정한 힘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곧 지도력을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지도자의 명예와 권력을 증대시켜서 주게 될 과정과 원칙들을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설득. 추종자들의 생각과 관점에 대해 진정한 존경을 표시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득에는 내용만큼이나 그 이유의 설명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둘째, 인내. 사람과 수행 과정에 대해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추종자들의 실패와 약점, 그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한 목적 달성을 원하는 자신의 초조함과 기대감을 이겨내면서 단기적인 난관과 저항에 아랑곳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셋째, 온화함. 추종자들이 나타내는 취약성, 비밀, 감정 등에 대해서 강경하고 딱딱하며 경직된 자세보다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해답과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추종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과 판단과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수용. 수용이란 당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추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당신의 문제처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섯째, 친절함. 대인관계에 있어서 세심하고 자상하며 사려 깊게 작은 일들을 기억하는 성의의 표출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열린 마음. 추종자들의 잠재성과 관련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와 장기적 안목을 갖기 위해 노력함을 뜻합니다. 이는 동시에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지배하고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상태의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함을 뜻합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보다는 그들이 가진 의도나 욕구, 가치,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함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진심 어린 충고. 추종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 또는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배려,
따뜻함을 잊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겁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9번째, 일관성. 당신의 지도자 스타일이 조작적인 기술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위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는 조작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그 사람의 가치와 행동 규범을 나타내고 성품을 드러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일관성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반영해 줍니다. 10번째, 성실성. 성실성이란 당신의 말과 느낌을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연결시킴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리키며 어떠한 형태이든 악의나 속이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과 그 원칙이 지향하는 이상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에게나 해당되며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 이상도 아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결코 환상을 좇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단지 실용적인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룩할 수 있었던 것들을 특별한 재능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내가 기울였던 만큼의 노력을 경주하고 내가 가졌던 것과 같은 희망과 신념을 일구어 나간다면 내가 이루었던 일들을 똑같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가슴에 기대어 수줍던 그 모습이 세월은 흘렀어. 당신은 떠나도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당신은 이 마음 몰라. 어두운 밤 짓세 후는 이 마음 세월이 흐르면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당신은 이 마음 몰라. 어두운 밤 짓세 후는 이 마음 세월이 흐르면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윤창원의 인문학여행 제2교시에서는 영향력을 갖는 방법에 대하여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싶거나 고객이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거나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싶거나 혹은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강력하고도 윤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영향력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즉 모델링입니다. 자신이 직접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즉 릴레이팅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말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멘토링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이를 귀로 듣게 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영향을 갖는 방법도 이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불친절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라. 화가 났을 때나 피곤할 때에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불친절한 말이나 비판적인 말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입니다. 용기야말로 여타의 모든 자질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자질 중의 자질입니다. 만약 행동을 삼가하기 위해서 따를 만한 본보기가 없다면 우리는 쉽사리 동료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본보기가 될 만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과의 개인적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의 동기를 바르게 하며 넓은 안목과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고 충동적인 말을 삼가하고 화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구나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혹은 갑자기 기분이 상하게 되면 솔직한 비판이나 판단, 거부 의사 등을 적절히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는 결국 나쁜 감정과 뒤틀린 인간관계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인내심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희망,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동시에 인내심은 적극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억지 수용, 자포자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내란 감정적으로 근면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단계적인 과정과 자연의 성장 사이클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연착하는 비행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바쁜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감정과 경험을 마다 않고 들어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즉 우리의 감정적 강인함을 단련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수행 능력을 구별하라. 비록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쁘고 수행 능력이 부실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고 비교나 비판보다는 그 사람 고유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을 구별하는 힘과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힘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네 번째, 익명으로 봉사하라. 익명으로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자신의 내면적 가치의식과 자부심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도 갖게 됩니다. 사심 없는 봉사활동이야말로
남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오늘도 아니 넌또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그들랑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 당신은 제발 깨지 마라. 이 말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만약에 네가 온다면 네가 다가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만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윤청원의 인문학 여행 제3교시입니다. 제3교시에는 제2교시에 이어서 영향력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5번째, 주도적인 반응을 선택하라. 우리는 왜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을 하려면 장기적 안목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또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상충되는 동기와 가치관을 두고
자기 내부 투쟁을 벌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결국 주위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유는 결국 우리가 과연 외부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우리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와 힘인 것입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의 한 약속을 지키라. 우리는 결심과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낮게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 결심, 언질, 서약, 계약 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할 때에는 자아인식을 활용하여 매우 선택적으로 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우리 자신의 성실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사랑의 법칙을 실천하라. 우리는 사랑의 법칙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법칙에 대한 복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극히 연약하고 부드럽습니다. 강한 체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3의 귀, 즉 우리의 가슴으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거나 다른 이들과 비교됨이 없이 내면과 안정감과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과거의 업적, 혹은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자신의 안정감과 강점을 빌려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힘을 빌려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약점만 키울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실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피상적인 인간관계 테크닉이자 조작적인 성공 공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름이 더해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맘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웅산의 노래였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마이 FM 91.3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클래식 코너입니다. 쇼팽이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자평한 작품입니다. 쇼팽 에튜드 작품 10 넘버 3 트리스테스입니다.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윤창원이었습니다.